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ETF가 나왔다고 해서 김동윤 수석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치노마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윤 수석 매니저입니다. 5월 13일에 코덱스에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출시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산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직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5월 13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에 투자하는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상장하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 단어 그대로만 일단 보자면 뭐 사람처럼 일단 생겨야겠죠. 그리고 사람처럼 움직이고 또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로봇을 일컫는데요. 일단은 사람처럼 움직인다라는 게 팔다리가 있어야겠고 그리고 뭐 관절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겠고 또 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움직일 수 있어야지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단순 작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위험한 작업들에도 투입이 되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개라던가 아니면 뭐 일본의 마시모에 이런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 예전부터 있어 오긴 했어요. 단순 작업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실제로 우리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은 아직은 뭐 기술력이 개발이 단계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AI가 워낙에 좀 가파르게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급격한 성장이 뒷받침되어서 차츰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말씀으로만 이렇게 드려도 좀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삼성 코덱스에서 이번에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 상장 이전에 앞서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성장을 저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자 중국 상해와 그리고 항저우에 다녀왔습니다. 관련해서 영상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치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만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이 이미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접했는데 실제로 두 눈으로 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미 발전이 되어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상용화되는 시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공을 차서 이제 골대에 넣는 게 사실 단순하게 골을 넣네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인 엄청난 높은 계산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좀 얘기를 드려도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겠죠.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골을 넣기 위해서는 이 볼을 어디에 차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강도 그리고 회전력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단순하게만 표현해도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로 영상에서 또 나왔던 게 사족보행 로봇계였죠. 사실 로봇계는 나온 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되었습니다. 꽤 되긴 했는데 저게 또 이제 백플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엄청난 진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점프하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 쉬울 텐데 일단 점프를 하려면 지면 반력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프하는 바닥을 차는 강도도 계산을 해야 되겠고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뛰는지 그리고 어떤 회전력을 주는지 어떤 선형의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만 정말 단순하게 표현을 해도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저기 보이신 것처럼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발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뭐 챗GPT나 퍼플렉시티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많이들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AI 초기 단계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AI 시장 자체가 많이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죠. 이번에 CES 2025에서도 젠슨 황도 언급했던 이 AI의 정말 끝까지 갔을 때는 피지컬 AI,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눈앞에 AI가 물리적으로 활용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현재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AI가 제어하는 그 단계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AI와 같은 이런 핵심 기술력 측면에서 미국이 강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역시나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이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한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좀 검색을 해보면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대비해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특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의 기술력 자체는 많은 분들이 접하시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튜브에도 많이 업로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도 많이 접하시고 또 기사로도 많이 접하실 텐데 또 그만큼 또 많은 투자분들께서 투자도 이미 하고 계시죠. 그런데 반면에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기업들 자체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게 맞습니다. 단순하게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반도체에서도 그렇고요. AI 시대가 들어와서도 역시나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게 피지컬 AI에서도 역시나 이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뭐 테슬라, 뭐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테슬라 그리고 피겨 AI와 같은 이런 민간 기업이 주도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급 AI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도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즉 휴머노이드 로봇의 뇌라고 할 수 있겠죠.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정부가 정부 주도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이번에 선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대대적인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주도한 기술 혁신이라고 하면은 바로 대표적인 게 전기차를 들 수가 있겠죠.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들 수가 있겠고 중국은 자기 세계적인 제조업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바디 그리고 뭐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양산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중국은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무래도 사람처럼 움직이려면은 그만큼 뭐 전기차로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으니까 뭐 전기 차량이라는 게 뭐 엔진과 그리고 바퀴만 있다가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부속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걸 휴머노이드 로봇에 접목을 시켜보면 그 안에 또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적인 관절의 움직임, 손마디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액추에이터라던가 뭐 서보 모터 그리고 정밀 감속기 같은 것들이 바로 핵심 부품으로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로봇 핵심 부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부품의 생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도 역시나 갖추고 있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자본력, 막대한 자본력을 또 넣어주고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서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국가가 바로 또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든 뭐 유럽에서 만들든 간에 어찌됐든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런 부품을 사실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기차로 아까 말씀드려봤지만 뭐 BMW나 벤츠 유럽에서 제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도 사실 중국의 이런 뭐 LFP 배터리 양산 기술이 없이는 그리고 LFP 배터리가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양산 기술 없이는 지금도 이미 가격이 높은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일단 단가 자체가 훨씬 높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의 수요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홍콩 기반의 SCMP에 따르면 테슬라가 제시하는 대량 생산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단가가 2만 불을 제시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SCMP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2만 불이라는 단가가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중국의 이런 제조 시설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공급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결국은 글로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가 이뤄지기 전에 양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미국이 이 고급 AI 기술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급 AI 기술 중심으로 생태계 형성을 가져가는 게 전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국은 글로벌 휴머노이드의 양산 그리고 상용화를 빠르게 가져가는 이 속도 중심의 타겟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미국이나 중국 이런 국가 관점에서 각각의 기업들이 가져가는 방향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투자에 판단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 앞서서 핵심 부품 기업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그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 앞서서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정부가 전폭적으로 육성하고 추진을 하면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로봇 특허 그리고 신규 모델 출시 건수가 글로벌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연초에 중국 춘절 갈라쇼 혹시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뉴스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네. 뉴스도 워낙 많이 나왔고 영상도 이렇게 막 돌리는 수건 돌리는 그런 영상들도 나와서 많은 분들 접하셨을 텐데 그때 영상에 나온 게 바로 유니트리라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의 H1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유니트리는 비상장이긴 하지만 이 전 세계 사족 보행 로봇 분야에서 이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니트리는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이런 로봇계와 같은 사족 보행 로봇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이족 보행,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까지 이미 발전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중국의 전기차를 제가 계속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앞서서 이제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재정적인 지원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세계 전기차 생산 대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또 그 기술력 역시나 함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본적인 틀부터 핵심 부품 그리고 구동 원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AI 구조 같은 것들이 사실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때부터 쌓아온, 그러니까 뭐 핵심 부품 같은 기술들도 사실 이미 뭐 전기차 때 이미 완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력도 갖고 있고 거기에 로봇 부품의 생산 단가가, 또 중국 하면 또 생산 단가를 얘기해야겠죠. 글로벌 다른 타 국가 대비해서 생산 단가가 평균 한 5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산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 기술력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은 완벽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커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좀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2029년까지 약 한 15배라는 4년 정도 남았죠. 15배라는 이런 엄청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산업과 휴머노이드 산업이 좀 공통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중국의 전기차 산업도 중국 정부가 이렇게 밀어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산업도 비슷한 양상을 띌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뭐 전기차 예시를 계속 들어드리고 있어서 이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그 단순한 구조 자체는 뭐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있으면 거기에서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퀴를 떼고 거기에다가 이제 팔다리를 붙인 게 기본적인 구조의 휴머노이드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구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입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뭐냐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인간형이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관절의 움직임 같은 게 굉장히 섬세하고 중요하게 됩니다. 뭐 팔꿈치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 선형의 움직임 그리고 회전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연스럽게 이게 손 마디마디 움직이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계란을 집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단순하게 뭐 손 마디를 좁게 좁혀가지고 뭔가를 집는다던가 아니면은 크게 팜 자체를 움직여서 쓴다던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바로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쪽에서도 사실 중요한 게 바로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베어링 같은 그런 부속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가 사실상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의 키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액추에이터 부품 분야에 있어서 평균 50%가 넘는 이런 압도적인 글로벌 벤더사들을 사실 중국이 꿰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각과 촉각 같은 이런 인지할 수 있는 센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행동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기차에 활용되는 뭐 카메라라던가 뭐 3D 라이다와 같은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예시로 들어보면은 아까 제가 뭐 계란으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저기 있는 계란을 집어와라고 명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그 로봇은 저쪽 어디에 있는 계란인지를 인식을 해야겠죠. 그리고 계란이라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가가서 앉아서 구부려서 계란을 집어야겠죠. 그런데 계란이 또 깨지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적정한 압력을 가지고 계란을 집어 들어서 다시 어딘가에 제가 명령한 곳에 가져다 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단순하게만, 정말 단순하게 표현한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표현해도 엄청나게 복합적이고 또 유기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인류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이 핵심 부속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로봇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설명해주신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핵심 부품주부터 완성 로봇주까지 좀 이 밸류체인 전반에 있어서 높은 퓨리티를 가져가는 20개 기업에 골고루 잘 선별해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액추에이터나 이런 감각 센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좀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주요 투자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면은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노벤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노벤스는 대표적인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죠. 뭐 유니트리라던가 그리고 유비테크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메인 협력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인 모터를 직접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기업으로 탁보 그룹이 있습니다. 탁보 그룹이 사실 잘 알려지게 된 거는 이 테슬라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그 협력차로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유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옵티머스죠. 이 옵티머스의 몸통, 그러니까 관절이나 근육과 같은 이 액추에이터의 설계와 그리고 개발에도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토크 센서 사업으로도 비즈니스 확장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완성 로봇 기업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유비테크입니다. 사실 유니트리랑 유비테크를 제가 아까 대표적인 완성 로봇 기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트리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유비테크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유비테크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상장사로 2018년부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완제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투입이 되었어요. 네, 상업용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도 성공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서비스나 청소 그리고 뭐 접객 같은 이런 로봇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미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비상장인 유니트리와 함께 중국의 휴머노이드 완성 로봇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리치노마드 구독자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인 핵심 부품주부터 완성 로봇주까지 전반에 걸쳐서 이 코어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 잘 분산 투자해주는 그런 ETF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가시적이면서도 또 필연적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하는 그런 핵심 방향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겠죠. 따라서 AI 산업 성장에 있어서 종결이라고 불리우는 이 피지컬 AI 시장에 인류의 기술의 혁신의 이 집약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있어서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상용화가 될 것이고 각 가정에도 잘 보급이 되어서 이렇게 양산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투자분들께서는 알아서 스마트하게 잘 투자해주는 이런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